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자, 오늘 채널 반주원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무겁게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눈도 비도 많이 오는 나라죠. 비는 가뭄을 해소해주는 반가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태풍이나 폭우와 동반될 때는 자연재해로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아픔을 주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비가 가지고 있는 이처럼 빛과 어둠과 같은 부분, 서로 다른 양면의 라이트하고 다크한 부분이 올여름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는 더 슬프게 다가왔을 겁니다. 올여름 폭우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채널 반주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채널 반주원에서는 비와 관련된 역사적, 사회적 사건들을 조금은 무겁고 가슴 아픈 다크 버전과 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비에 관련된 이야기 라이트 버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전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천하제일 시사대회 7월 영상은 비와 자연재해에 대해서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최근의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나라 전체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다시 한번 자연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관악구 신림동 인근의 시간당 50mm 이상 호우 발생,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처음으로 극한 호우를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어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조금은 낯선 단어, 바로 극한 호우인데요. 극한 호우는 1시간에 누적 강수량 50mm 또는 3시간에 누적 강수량 90mm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가 내렸을 경우, 혹은 1시간의 누적 강수량이 72mm를 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극한호우로 판단하게 됩니다. 극한호우의 원인은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인데요. 다만 문자를 발송할 때 극한호우라는 표현이 없어서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극한호우는 공식화된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폭우가 내릴 때 쓰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혼란을 주는 표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2022년 여름 태평양에 기상이변인 라니냐가 발생했던 것 기억하고 계신가요? 해수면의 온도는 낮아지기 시작했고 극지방의 온도는 올라가기 시작을 하며 위도 간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남북 간의 온도차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제트기류의 흐름이 정체되었고 남북 간의 요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이 크게 요동치는 제트기류 남쪽에 갇혀있는 유럽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었고 기류의 경계면에 묶인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었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 갑자기 비가 퍼붓는 것도 이와 관련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이 가장 긴장하는 계절은 바로 여름입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은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태풍과 호우 등 풍수해가 문화유산에 피해를 입힌 것이 전체의 85% 정도에 달한다고 하죠. 안타깝게도 문화재는 이번 폭우 역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지구인 충남 공주의 공산성 누각인 만화루가 그만 물에 잠기고 말았죠. 구석기 시대의 유적인 공주 석장리 유적도 발굴지 전체가 침수되어 석장리 박물관 출입을 통제하고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을 급히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부여의 왕릉원과 부소 산성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문화재 복원 현장이 침수되고 고분이 손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의 하회마을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종갓길에 가옥 담장 20여 미터가 무너지고 토사가 유실되는 등 가옥 7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보인 경북 영주 부석사의 조사당도 토사 유실로 출입 통제 후에 복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지정 문화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된 사례만 해도 무려 40여 건으로 집계가 됐다는 문화재청의 발표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7월 말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정도의 피해라면 앞으로 어떤 피해가 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더 닥칠지 그 부분도 걱정스러운데요. 하루빨리 큰 피해 없이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야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우뿐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더위 예측이 있어서도 더욱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2023년 7월 초 세계 평균 기온이 사흘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방송인 WFLA의 수석 기상학자 제프 바라델리는 미국 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 우리는 뜨거운 날씨를 겪고 있고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썼죠. 이번 여름은 지구촌 더위에 대한 기록을 계속 갱신할 것이다 라는 결코 기쁘지 않은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빙하기가 끝난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이 3도 오르기까지 1만 년이 걸렸지만 화석연료의 사용과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해 지난 200여 년 만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3도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놀라운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죠.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고 극한 호우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이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 의정서와는 다르게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죠. 협정은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사국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정해서 5년마다 제출하고 그 이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지구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든 사례도 있는데요. 1989년 오존층의 파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조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죠. 주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한 조약인데요. 우리가 흔히 프레온가스라고 부르는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각 기능을 하는 냉매 물질도 바로 이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의 일종입니다. 인체에는 직접적으로 무해하지만 지구에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오존층은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화상은 물론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는 이러한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죠. 이 심각성을 깨닫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100여 종의 화학물질 생산과 사용 금지를 규제하는 환경협약,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가 그 결실이었는데요. 이 협약은 유엔 회원국 모두가 합의한 유일한 유엔의 협약이자 강제력이 확실하게 지켜진 협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네이처지에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의 대기 농도가 연간 약 1%씩 감소했다는 결과입니다. 반세기 동안 점진적으로 파괴되고 있던 오존층이 복구 궤도에 올랐다는 증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했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도 억제되고 있다니 좀 다행스럽다라고 여겼었는데요. 다만 지구온난화의 억제 부분은 사실상 억제된다라는 주장과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전 지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협력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환경 문제에 단합을 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례로 증명해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국가,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 등 지구를 구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은 꾸준하게 이어져야겠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 오지 않아도 땅이 가물어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죠. 여러분은 혹시 인디언 기후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 기후현상을 인디언 서머라고 부릅니다. 낮에는 맑게 개고 밤에는 연무와 함께 기온이 내려가곤 하는데요. 이 인디언 서머가 계속되면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은 마르고 사람까지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인디언들은 비를 기원하기 위해 기후제를 지내는데요. 놀라운 점은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참으로 놀라운 지혜죠.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웃자고 한 말도 아니고 단순한 미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믿음을 통해 하나가 되어 결속할 수 있는 신념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우리도 서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해낼 수 있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반주원의 천하제일 시사대회, 이번 달에는 비와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조금은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가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바로 내 이웃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8월에는 더 새로운 주제와 함께 찾아올 텐데요. 저희가 비에 대해서 빛과 어둠, 암흑의 다크 버전과 훨씬 더 발랄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라이트 버전을 함께 준비한 의도를, 그리고 그 정성을 여러분도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댁에는 비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절대 없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담아 기원하고요. 지금 혹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다시 일상생활로 복구하고 돌아와서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날들이 계속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서로 돕고 기운내서 함께 에너지 업 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노력하고 웃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부분, 궁금증에 대한 부분,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 지금 보는 유튜브로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